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짜잔! 네. 그 비탈릭이 이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돼서 맨날 비탈릭 유니콘 티셔츠 입고 다녔는데 이더리움이 그 상상 속의 동물인 유니콘처럼 이렇게 떡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영상 자료를 가져왔는데 비탈릭은 사실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몸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엄청 호리호리하고 딱 누가 봐도 아, 이 새끼 천재구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이더리움으로 돈 많이 버셔서 뒤에 있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 로드스터 이제 사라고 이렇게 뒤에 로드스터 있는 것 같네요. 자, 브레이킹. SEC 어프로스 A 이더리움 ETF라고 해서 그레이스케이랑 비트와이즈랑 등등등 해서 8개의 ETF를 일단 승인을 했다. 승인이 됐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EC가 8개의 ETF를 승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거래가 바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가 시작되지 않고 방금 19B-4를 승인했는데 그리고 S1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현물 비트코인 ETF는 왜 시작했고 승인받은 후에 거래하나요?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SEC는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고 지원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면밀히 S1 작성을 승인하기 전에 19B-4 충전을 승인했다라는 건데 자, 이거 충전이 아니라 해석이 좀 잘못됐네. 파일링이 이 파일, 우리가 뭐, 폴더 파일 얘기하는 그런 파일 얘기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로 인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시작됐고, 다음날 거래가 됐다. 근데, 이더리움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보면, 7월이나 8월에 사실상 ETF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승인을 했는데 그 거래의 시작은 아직 기간이 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좋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왜냐면 ETF가 되고 나서 비트 때 봐서 알겠지만 비트 때 ETF가 되고 거래가 시작된 날은 49,000달러가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약 20%의 조정이 거의 한 2주 반 정도 동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는 상장이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한 달 반, 최소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가 있고 일단 승인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거래 시작일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다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호재가 남아있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더한테 좀 좋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컨센서스는 오늘 스팟 이더리움 ETF 승인은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본다는 신호다. 뭐 기존에 있었던 소송의 설명과는 완전 반대로 이제 상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증권과 상품은 정말 다른 영역이라서 일단 시장 자체는 매우 좋게 장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중장기를 언제를 뜻하냐? 보면 그, 뭐죠? 한 3개월에서 6개월, 1년을 봤을 때는 좋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때 보면 우리가 ETF가 되고 나서는 어 당장 당일에 49,000을 찍고 2주 동안 20%가 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신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차트 보면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게 되는데 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목에서 봤듯이 파킹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파킹이 뭐냐면 주차 얘기하는 건데 일본어로 쪼개서 보면 비트가 계속 저항을 맞고 있어요. 이 저항은 이제 원래 그려놓은 거고 보시면 여기서 그려놓은 거죠. 제가 여기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71,620달러를 뚫어내는 순간에는 신고점을 향해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중장기적으로 제시를 드리고 단기적인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이 박스의 지속성이 이번 달이 끝나는 시점까지 일단 이 박스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혹은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카피슐레이션이 해시리본상 떴는데 이게 보통 빨라야 한 달이 있어야 바이가 뜨기 때문에 뜨는 시점이 5월 14일이라는 걸 감안하면 제 생일이 있는 6월 14일쯤에 바이가 뜰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6월 중순까지는 그냥 이 자리에 있던가 막 신고점을 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 그렇다면 일단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생각보다 빠르게 바이가 뜨고 세 글자의 이 카프슛이 끝나면서 바이가 뜰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박스권이 위로 옮겨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이제 당장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박스권이 위로 옮겨질 것 같은데, 올 여름 뭐 8월이나 9월 이러한 시점에는 박스가 위로 갈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 보면,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 거의 6만에서 7만 3천대를 박스를 그렸는데, 그 다음에는 8만 5천에서 혹은 8만에서 여기 위에 구간 여기죠. 여기 8만에서 10만 달러 사이를 박스를 새롭게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런 식으로 박스를 계속 형성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단 새로운 박스를 형성할 때까지 고점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비트가. 올라가면 그 구간에서는 비트가 도미넌스를 빨아들이면서 알트는 안 오르고 비트가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물론 알트도 오르긴 오르겠죠. 비트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뿐.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행보 구간 속에서 살짝 조정을 주면 또 알트가 빠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알트가 오르는, 그러한 비트가 오르고 알트가 또 다시 오르는, 비트가 견인하고 시장을, 알트는 좀 눈치 보다 그 다음에 오르는,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사람들한테는 별 타격이 없고 많이 오르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 요때 들어오든 요때 들어오든 요때 들어오든 요때 들어오든 이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지옥 같은 시간이라, 생각보다 이렇게 개미를 태운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게 잘 안 태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의 연출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올해 느꼈을 때가 그래요. 실제로 거래량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트가 가격이 오르는 것 대비 시장에 들어온 유저의 유입 인구 수나 구글 트렌드의 검색량이나 실제로 거래량 자체가 생각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개인들이 들어서 쉽게 거래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금은 보통 이렇게 큰 양봉이 뜨면서 오르는 이후에 3일 음봉과 그 다음 양봉이 떠주는 게 살짝 정배열 베팅이기 때문에 정배로 보면 오늘은 약간 양봉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뭐 위에 저항도 있고 아래 지지는 이제 명확하게 6만이랑 요 하단선인 5만 8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사실 뭐 좀 기다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망의 주인공 이더죠. 최근에 이더가 계속 움직임이 좋았는데 보면 주봉상에서는 저항을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지난 고점들을 이었을 때 저항인데 지난번에 이렇게 전에도 살짝 뚫었다가 몸통 지지하고 다시 올랐다가 뭐 이랬었죠. 이번에 살짝 저항을 맞았다, 주봉상에서. 일봉상에서도 어제 저항을 좀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일단 차트적으로만 보면 일본 캔들이 모양이 좀 이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비트는 신고점을 갔잖아요, 지난 장에. 그게 이제 이더로 따지면 여기 고점인데 이게 4,868달러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속적으로 장세가 좋게 타진다면 이 구간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더의 저항은 사실상 이 초록색 선인데, 이 초록색 선은 자, 짜잔. 21년도 3월 달부터 이렇게 쭉 이은 지지선을 이었을 때의 선인데, 이 지지선이 이젠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가격적으로 보면 6,000달러 정도가 6월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가 떡상을 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더가 4,800달러 여기 신고점을 넘었다. 여길 넘어서 언제 팔아야 되지라고 생각이 들면 그땐 이 초록색 선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당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딘가에서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이 선이 너의 미래의 지표가 되어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사토시 차트도 함께 볼게요. 이더 사토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 달러에서의 저항선이 있는 것처럼 사토시도 매우 중요한 저항에 이제 부딪혔는데, 사실상 이건 저항이 아니라 지지였어요. 지난 6년짜리 이더리움의 삼각 수렴 차트인데 이 사토시 6년 삼각 수렴에서 이 지지선을 계속 지지하는 척 하다가 하방 이탈을 했고 매물대에서 살짝 지지를 해주면서 올랐으나 이 지지선이 살짝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이더를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 지지선 안으로 완벽히 올라왔을 때 사토시를 보고 차라리 뭐 달러든 원화든 이더를 사는 게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이 6년짜리 삼각수렴의 저항을 언제든 깰 수 있어요. 이더라서 이 주봉 보면은 이게 20%짜리 상승이 나왔잖아요, 주봉상에. 그죠? 이거 순식간에 나온 거라서 오르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넘을 수 있다.
만약에 보시면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0.064 사토시 비트를 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킹과 마제스트 제로를 우주 대폭발 시초 빅뱅 흑사도 오지고 나카모토 사토시 비탈릭 부테린급 상승이 나온다. 네, 이거 하려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이거 뚫으면 진짜 0.1 비트까지도 갈 수 있다. 혹은 0.08 비트 여기 보이죠? 21년도 고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넣으면 킹갓 마제스티 제로럴 우주 대폭발의 시초 빅뱅 흑산도 오징어 나카모토 사토시 비탈리 부테린급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 보셨죠? 처음에 영상에서 유니콘 달고 비탈리기 위해 이도 봉 들고 있는 거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가 아니라 도미너스도 볼게요. 자, 이더가 오르는 것만큼 보면은 도미너스가 결국엔 그래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 도미너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당장 알트장에 욕구 왔다 이렇게 쉽게 단언하지 못합니다. 보면 1월 달에도 도미노스가 빠졌으나 주봉에서 확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비트가 오르면서 도미노스가 가져왔기 때문에 당장은 막 알트장이 정말 화려하게 올 겁니다라고 확언은 못합니다. 근데 일단 이더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알트장이 오기 좋은 타이밍이긴 하고 비트가 지금 이 가격에서 파킹하고 어제 음봉 나오는 거에 비해 오늘의 알트들이 꽤나 많이 어제 음봉에서 회복한 것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더의 그 ETF 거래 시작일 때까지는 알트 장이 조금 연출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명확해지면 다음 영상이나 해서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